자, 세션 A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회장님께서 인사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일어났나? 어디 아이스 여기? 저기 뭐야 리모컨은 4번 누르. 4번이 아니고 3번. 숫자 3번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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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말고 이거 나오나? 내가 나오나? 그래.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실천경영학회 그리고 한국전산회계학회의 공동 주기 학술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이제 그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게 줌으로 하는 그 원격 학술 대회가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서는 이제 그 오프라인으로도 많이 학술 대회를 하지만은 아직 그 줌으로 이렇게 학술 대회를 한 데가 많습니다. 또 이것을 해보니까 처음에는 줌을 할 때 어색하고 이랬지만은 이거를 몇 년, 3년에 걸쳐서 해보니까 요즘에는 이제 이게 더 익숙해져 가지고 타 학회들도 학술 대회를 하면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겸해서 하는 데가 되게 많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 제주도에 가서 학술 대회를 했는데 그때도 제주도에 오는 사람만 또 오프라인으로 하고 그 다음에 동시에 온라인을 갖다가 겸해서 하니까 제주도의 모든 분들이 온라인으로 이렇게 참석하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참석해가지고 좋았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한국전산회계학회하고 공동학술 대회를 하는데 한국전산회계학회 회장이 경희대학의 교수님이라서 경희대학에서 지금 우리와 똑같이 이렇게 해서 학술 대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있지만은 또 그거는 그대로 진행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것은 줌으로 오픈을 했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들어와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니까 여기에 오프라인으로 참석해서 발표하는 분들은 본인이 그 지금까지 준비한 그 논문을 성의껏 좀 멋있게 이렇게 발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발표는 자꾸 하면은 자꾸 늡니다. 그리고 나중에 서너 번 하고 나면은 아주 나중에는 뭐든지 논문 발표하는 데 있어가지고 두려움이 없어지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발표는 많이 할수록 좋고 또 이번에 이제 학위 논문을 준비해가 발표하는 분들은 다음 주부터 또 심사가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또 심사할 때는 더더욱 열심히 잘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고 또 공부가 되는 그런 기회로 삼아서 오늘 열심히 발표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인사에 가름하고 학술 대회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학술 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션 A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션 A 자장을 맡은 동의대학교 이정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세션 A는 10분의 발표자가 있습니다. 논문 10편이 발표가 되고요. 먼저 김기선 선생님의 스마트 팩토리 구축이 경영 효율성 및 경영 성과에 미치는 영향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안녕하십니까. 동의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글로벌 경영학과 김기선입니다. 논문 제목은 스마트 팩토리 구축이 경영 효율성 및 경영 성과에 미치는 영향으로 정했습니다. 네. 논문의 목차입니다. 1. 서론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3. 연구 설계 4. 가설 검증 및 실정 분석 5. 결론으로 정했습니다. 연구의 목적입니다. 오늘날 수요의 복잡화와 다양화로 인해 시장의 변화를 사전에 감지해 생산 전략에 빠르게 반영하는 체제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IC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팩토리 구축의 필요성과 기술을 수용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이론적 고찰이 연구의 목적입니다. 또한 사용 의도에 미치는 유해성에 대한 실정 분석을 통해 의사결정 및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이론적 고찰이 연구의 목적입니다. 이론적 배경입니다. 스마트 팩토리는 기획, 설계, 생산, 유통, 판매 등 전 과정을 ICT로 통합하고 최소의 시간과 비용으로 생산 효율성을 높이고 고객 맞춤형 제품을 제조하는 미래형 공장이라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스마트 팩토리 구축 사업은 정부의 지원 정책으로 최근 양적인 성장은 이루었으나 질적인 성과를 내는 데는 미흡한 게 현실이며 향후 질적인 성장을 위해 기업의 특성 및 도입 역량에 맞는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선행 연구는 최근 한국 대학교에서 학위를 받은 고경석 박사를 비롯하여 우수한 홍성화 박사의 논문을 선행 연구로 많이 참조하였습니다. 다음 연구 모형입니다. 독립 변수의 주제를 스마트 팩토리 도입 요인으로 정하고 기술, 조직, 환경 요인 등을 변수로 설정하였습니다. 각 요인의 변수로는 기술 준비성, 전문 인력, 경영진 지원, 재정적 확보, 흡수 역량, 정부 지원, 기술 지원 구조로 정했습니다. 매개 변수는
긍정적 인지로 정하고 인지된 용이성과 유용성을 변수로 설정하였습니다. 종속 변수는 수용 의도로 정하고 그 변수는 수용 태도 및 수용 의도로 모형을 설계했습니다. 다음은 연구 가설입니다. 가설 설정은 독립 변수의 스마트 팩토리 도입에 있어 매개 변수의 인지와 종속 변수인 수용 의도의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가설로 설정하였습니다. 가설 H1 스마트 팩토리 도입 요인은 인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하위 가설로 H1-1에서 14까지 설정하였습니다. 다음 연구 가설 H2는 인지는 수용 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설정하였습니다. 하위 가설로 H2-1에서 4로 설정하였습니다. 연구 가설 H3, H4는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인지된 용이성은 인지된 유용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이고 수용 태도는 수용 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입니다. 자료 수집 기간은 2022년 3월 27일부터 4월 26일까지 진행을 하였습니다. 설문조사 대상자는 제조기업 관리자 및 스마트 팩토리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였고 설문조사 방법으로는 전자설문과 대면 설문조사를 병행하여 466명의 응답을 수집하였습니다. 이 중 불성실한 응답 26구를 제외하고 최종 449의 유효 설문지를 통계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보면 성별로는 남성이 80% 이상 다수이고 연령대는 40, 50대가 90% 이상 대부분입니다. 응답자의 학력은 대다수가 대졸자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관리자와 임원, CEO가 대부분이며 관련 업무 5년 이상 종사자가 85% 이상으로 본 논문 분석에는 좋은 데이터가 될 것 같습니다. 외생 변수의 탐색적 요인 분석을 보면 요인 적재값이 0.5 이상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7개 요인으로 잘 묶여 있습니다. 내생 변수의 탐색적 요인 분석 또한 요인 적재값이 0.5 이상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4개 요인으로 잘 묶여 있습니다. 확인적 요인 분석, 즉 모형 적합도를 보면 GIF, AGFI는 양호를 나타내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 모두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확인적 요인 분석으로 변수의 집중 타당성을 확인한 결과 각 경로에 따른 영향력의 유무는 P값이 0.05 이하이면 영향이 있는 것으로 채택이 되고 0.05보다 크면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기각이 됩니다. 여기서 U의 수준 P값은 모두 아주 양호하게 0.000으로 나타나 영향력이 좋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확인적 요인 분석으로 인지된 용이성, 인지된 유용성, 수용 태도, 수용 의도의 변수에 따른 집중 타당성을 확인한 결과 U의 수준 P값은 모두 아주 양호하게 0.000으로 나타나 영향력이 좋다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가설 검증을 위한 모형 적합도를 보면 GIF, AGFI는 양호를 나타내고 이를 제외하고 나머지 항목 모두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모형 적합도는 좋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실정 분석 결과 H1에 대한 가설 검증입니다. 독립 변수에서 4개 변수 간의 관계 분석을 보면 P값이 0.05 이하이면 채택이고
P값이 0.05 이상이면 기각으로서 독립변수의 H1-3, 4, 8, 9는 기각이 되어 영향이 없고 나머지 항목은 채택되어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H2 매개 변수에서 종속 변수 간의 관계 분석을 보면 매개 변수의 H2-1, 2, 3, 4는 모두 P값이 0.05 이하로 채택되어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H3 매개 변수에서 인지된 용이성과 인지된 유용성 간에서는 P값이 0.05 이하로 채택되어 영향이 있고 H4 종속 변수에서도 수용 태도와 수용 의도 간에 P값이 0.05 이하로 나타나 채택되어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가설 검증 결과를 연구 모형으로 그려서 보면 독립 변수의 스마트 팩토리 도입 요인이 매개 변수의 인지와 종속 변수의 수용 의도를 볼 때 실선은 채택에 영향이 있는 것이고 점선은 기각으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구 가설 검증을 통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스마트 팩토리 도입 요인이 인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분석한 결과 기술 준비성, 전문 인력, 흡수 역량, 정부 지원, 기술 지원 구조는 인지된 용이성에 영향을 미쳤고 정부 지원, 재정적 확보, 흡수 역량, 기술 지원 구조는 인지된 유용성에 영향을 미쳤다입니다. 그리고 경영진 지원, 재정적 확보는 인지된 용이성에 기술 준비성, 전문 인력, 정부 지원은 인지된 유용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둘째, 인지가 수용 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분석한 결과 인지된 용이성, 인지된 유용성 모두 수용 태도와 수용 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입니다. 셋째, 수용 태도가 수용 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분석한 결과 수용 태도는 수용 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입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볼 때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하려는 기업들은 수용 의도를 높이기 위해 기업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적절한 경영 전략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연구하고 보완해서 좋은 논문으로 완성시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카메라가 좀 나와야 돼. 마이크 테스트. 여기 다음 넘기는 건 뭐로 넘기죠? 예, 반갑습니다. 동의대학교 대학원 글로벌 경영학과 박사과정 이준성입니다. 먼저 그 학회 그 융합 그 대회에서 이렇게 논문을 발표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저 발표하게 된 논문은 유통 판매 전략 요인이 고객 만족도 및 행동 의도에 미치는 영향으로 준비하였습니다. 많은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는 서론과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연구 설계, 가설 검증, 실정 분석, 그리고 다섯 번째로 결론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서론. 연구의 목적은 비대면 시대로 가속화되는 온라인 쇼핑을 급속한 이동에 대처하고 온라인 쇼핑몰이 충족시키지 못하는 오프라인 매장만의 이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오프라인 매장을 지속 유지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매장의 특성이 고객의 경험을 자극하면서 다시 오프라인 매장을 찾게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공부했습니다. 이론적 배경은 그 선행 연구는 고려대학교 정옥경 박사의 연구를 비롯하여 임광진, 하강옥 박사의 유통업에 관련된 연구를 많이 인용하였습니다. 연구 설계의 연구 모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독립 변수의 그 주제를 유통 판매 속성으로서 그 변수를 상품 품질, 상품 가격, 다양성, 접근 동의성, 쇼핑 편의성, 신적 서비스로 하였고 매개 변수를 쇼핑 가치로 정하고 그 변수를 쾌락적 가치와 실용적 가치로 설계하였습니다. 종속 변수는 구매 후 행동으로 모형을 설계하였고 그 변수를 구전 의도와 재구매 의도로 설계하였습니다. 가설 설정은 독립 변수의 유통 판매 속성에서 매개 변수의 쇼핑 가치와 종속 변수인 구매 후 행동에 영향이 있을 것이다 라는 가설로 설정하였습니다. 가설 H1은 유통 판매의 속성은 쇼핑 가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설정하였고 가설 H2는 쇼핑 가치는 구매 후 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설정하였습니다. 이 연구 설계 조사 설계 자료 수집 기간은 2022년 2월 15일부터 3월 14일까지 부산 동남 지역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고 전자설문조사 방법으로 332명의 응답을 수집하였고 대면 설문조사 방법으로 109명의 응답을 수집하였고 설문이 끝까지 완료되지 않았거나 불성실한 여부를 제외하고 최종 435부의 유효 설문지를 통계적 분석 자료로 이용하였습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여자분들이 가장 다수였고 결혼한 여자분들이 가장 다수였으며 대졸자 대학원 이상의 파트가 제일 많은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주로 주부들이 많이 응답을 해주셨고 월 경유 소득도 중상 이상분들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습니다. 예상 변수 탐색적 요인 분석을 보면은 요인값 요인 현재값이 0.5 이상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6개 요인이
잘 묶여져 있습니다. 내생 변수의 탐색적 요인 분석 또한 그 요인 적재값이 0.5 이상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자기 요인으로 잘 묶여져 있습니다. 확인적 요인 분석, 즉 그 모형 적합도를 보면 GFI, AGFI, SRMR, NFI는 양으로 나타내고 이를 제외한 RMR, CFI, RMSEA의 모두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서 모형 적합도는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확인적 요인 분석은 외생 변수에 대한 확인적 요인 분석으로 변수의 집중 타당성을 확인한 결과 평균 분산 추출 AVE 값이 0.5 이상, 개념 신뢰도 CR 값이 0.7 이상으로 집중 타당성을 검사하였습니다. 확인적 요인 분석 내생 변수에 대한 그 변수의 집중 타당성을 확인한 결과 P 값은 아주 양호하게 0.00으로 나타나서 영향력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설 검증을 위한 모형 적합도를 보면 GFI, AGFI, SRMR, NFI는 양으로 나타내고 이를 제외한 RMR, CFI, RMSA 모두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서 모형 적합도는 좋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외생 변수에 대한 실증 분석 결과는 가설 검증을 보면은 독립 변수에서 매개 변수 간의 관계 분석을 보면 독립 변수의 H1-2, -4, -10, -11은 P값이 0.05 이상으로 비각되어 영향이 없고 H1-1, 3, 5, 6, 7, 8, 9, 12는 P값이 0.05이라서 채택이 되어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생 변수에 대한 실증 분석 결과는 가설 검증을 보면은 매개 변수에서 종속 변수 간의 관계를 분석 보면 H2-1, 2, 3, 4는 P값이 0.5로서 모두 채택이 되어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설 검증. 이것은 가설 검증 결과를 연구 모형으로 그려보면은 독립 변수의 유통 판매 속성 요인이 매개 변수인 쇼핑 가치와의 관계와 매개 변수인 쇼핑 가치와 종속 변수의 구매 후 행동으로 볼 때 실선은 채택 영향이 있는 것이고 점선은 기각으로 영향이 없으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유통 판매 속성이 쇼핑 가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분석한 결과 상품의 품질, 다양성, 쇼핑 편의성, 인적 서비스는 대략적 가치에 영향을 미쳤고 상품 품질, 가격, 다양성, 인적 서비스는 실용적 가치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상품 가격, 접근의 용이성은 대략적 가치에 그리고 접근 용이성, 쇼핑 편의성은 실용적 가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둘째, 쇼핑 가치가 구매 후 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분석한 결과 쾌락적 가치와 실용적 가치는 구전 의도와 재구매 의도에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앞으로 계속 수정 보완해가지고 좀 더 완벽한 논문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동의대학교의 배병호 선생님의 스마트 팩토리 구축과 운영 요인이 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민대학교 대학원 글로벌 경영학과의 박사과정 조혜경입니다. 오늘 추계 2022년 추계 공동학술제 이렇게 발표를 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목이 조금 오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스마트 팩토리 구축이 경영 성과와 운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로는 서론, 인원적 배경, 선행 연구, 연구 설계, 가설 검증 및 실증 분석, 결론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의 목적은 스마트 팩토리 확산에 대한 실제 기업들에 대한 정부의 선결과 함께 기존 스마트 팩토리 연구들의 문제점을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본 연구는 먼저 스마트 팩토리가 공정자동에서 예전한 공기능 핵심에 대한 연구의 핵심 결과로 보고 본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대부분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인식과 구축 사례들은 스마트 팩토리 외연 기술을 하는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첨단 기술 적용과 솔루션 도업 안에서 다뤄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스마트 팩토리 구축 기업의 문제 해결 차원에서 바라보았습니다. 이론적 배경은 제조업은 가장 뚜렷하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나타나는 분야로 다양한 구조적 혁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중 센서 기술과 데이터 마이닝 등의 빅데이터 분석 기술, 모닝머신 등의 인공지능 기술, 클라우드 컴퓨팅 등의 기술들이 응용되어 스마트 팩토리로 변화하는 것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와 지자체는 스마트 팩토리 보호 확산을 위해 다양한 지원들을 함께 시행하고 있지만 정작 중소기업은 새로운 기업 시스템을 도입해 주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행 연구는 김명남 박사의 연구를 비롯한 김명규, 조익준 박사님의 스마트 팩토리에 관련된 연구를 선행 연구로 잡아서 많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연구 모양은 다음과 같습니다. 독립 변수의 스마트 구축을 하고 그 변수로 설비 자동화, 업무 자동화, 생산 프로세스 재구축, 내부 통합, 외부 통합으로 정하였고 4개 변수를 운영 성과로 그 변수를 생산성 향상과 경성 향상으로 정했으며 종속 변수는 경영 성과로 정하였습니다. 연구 가설입니다. 가설 설정은 독립 변수의 스마트 팩토리 구축에서 외계 변수의 구축 요인과 종속 변수인 경영 성과에 영향이 있을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설정하였습니다. 가설 H1은 스마트 팩토리 구축 요인은 운영 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정하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H1에서 H10까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설은 스마트 팩토리 구축 요인은 운영 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정했습니다. 가설 H2는 운영 성과는 경영 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가설을 설정하였습니다. 여기와 같이 H2의 4까지 하기와 같습니다. 조사 설계. 본 연구의 자료 수집 기간은 2022년 2월 19일부터 4월 18일까지 하였으며 설문조사 대상자는 부산 경남 지역의 스마트 팩토리 도입이 경험이 있는 기업을 종사자로 선택하였습니다. 설문조사 방법은 전자설문조사 방법은 222명, 대면조사 방법으로 108명, 밖에 330명의 응답이 수집되었으며 불성실한 구분을 제하고 321개 유효 설문지를 통계 분석 자료로 이용하였습니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보면은 남성이 다수를 차지하고 특히 연령별대로 보면 50대에서 60대가 많이 차지했습니다. 학력은 대졸 이상이 많이 참여를 했고
직책은 대표이사가 좀 많은 편이었으며 건속연수는 5년 이상의 그 경험이 있는 분들이 많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가설금융 및 실증 분석 결과 외생 변수의 탐색전 요인을 분석해 보면은 요인 적재값이 0.5 이상으로 보시는 것과 같이 6개의 요인이 일목요연하게 잘 묶여져 있습니다. 내생 변수의 탐색전 요인 분석과 마찬가지로 요인 적재값이 0.5 이상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사선식으로 4개 요인이 잘 묶여져 있습니다. 가설금융 실증 분석 결과 확인적 요인 분석으로 모형 제급들을 보면은 확인적 GIF, AGIF, NFI는 양호하고 이를 제어하고 R, MR, SRMR, CIF, RMSEA는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서 모형 적합도는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확인적 요인 분석의 집중 상승 검증을 보면은 외생 변수에 대한 확인적 요인 분석의 변수의 집중 상승을 확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 경로에 따른 영향이 있다 없다는 것이 P 값이 0.05 이하이면 영향이 있는 것으로 채택되고 0.05보다 크면 영향이 없는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여기서 유의 수준의 P 값은 아주 양호하게 0000으로 나타나서 좋다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확인적 요인 분석 결과의 집중 상승 검증을 보면은 내생 변수에 대한 확인적 요인 분석으로 변수의 집중 타당성을 확인한 결과 각 경로에 따른 영향이 있다 없다는 것이 P 값이 0.05 이하이면 영향이 있는 것으로 채택되고 0.05보다 크면 영향이 없는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여기서 유수준의 P 값은 보시는 것 같이 0000으로 아주 양호하게 나타나서 영향이 좋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설금융 모형 적합들을 보면은 보시는 것 같이 GIF, AGI, FI, NFI는 양호를 나타내고 이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서 모형의 적합도는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증 분석 결과 가설 검증을 보면은 독립 변수에서 4개 변수 간의 관계를 분석해서 독립 변수의 H1에서 3, 또 H1에서 11까지 P 값이 0.05 이상으로 기각되어 영향이 없고 H1에서 H2, H5, H6, H7, H1의 10은 P 값이 0.05 이하로서 채택되어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실증 분석 결과를 보면은 외생 변수에 대한 실증 분석 결과 가설 검증을 보면은 4개 변수에서 종속 변수 간의 관계 분석을 보면 4개 변수의 H21, H22, H23, H24는 모두 P 값이 0.05 이하로서 채택이 되어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설 검증 결과를 연구 모형을 보면은 독립 변수의 스마트 팩토리 구축 요인이 운영 성과와 관계와 매개 변수인 운영 성과의 관계와 종속 변수의 경영 성과를 볼 때 실선은 채택이 되고 영향이 있는 것이고 점선은 기각이 되어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연구 가설 검증을 통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스마트 팩토리 구축 요인이 운영 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가설을 분석 결과 설계 자동화, 업무 자동화, 내부 통합, 외부 통합은
생산성 향상에 영향을 미쳤고 설비 자동화, 생산 프로세스 재구축, 생산 프로세스 점진적 개선, 외부 통합은 유연성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생산 프로세스 재구축, 생산 프로세스 점진적 개선은 생산성 향상에, 업무 자동화, 내부 통합은 유연성 향상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둘째, 운영 성과가 경영 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을 분석한 결과 생산성 향상, 유연성 향상은 모두 재무적 경영 성과와 비재무적 경영 성과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상과 같은 논문을 연구하고 앞으로도 좀 더 보완하고 연구해서 좋은 논문이 완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는 동의대학교 송영진 선생의 의료기관의 회계 정보가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의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박사과정 송영진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논문은 의료기관의 회계 정보가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입니다. 최근에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보화 시대의 도래와 함께 인공지능이나 기술 정보 발달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글로벌 시장 이런 것들 확대와 더불어서 기업의 경영 환경이 많이 변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에 맞춰서 기업이 경영적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그 경영 환경에 맞춘 어떤 변화가 많이 필요하게 되었는데요. 이때 많은 정보들을 활용해 그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때 여러 사용되는 정보 중에 특히 회계 정보는 기업의 경영 활동을 위한 의사결정에 가장 핵심적으로 사용되는 정보로서 그 중요성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런 환경의 변화로 인한 경영이 변화하는 추세는 기업뿐만 아니라 병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의료보험 제도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1989년에 이제 도입되기 시작하면서 그 이전에는 관행적으로 진료비가 책정되던 것에서 어떤 진료비 수가라는 것으로 통제가 되기 시작하면서 병원에서도 회계 정보 그리고 경영 관리에 대한 것들의 필요성이 조금씩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의료기관의 수가 많이 증가했고, 그리고 정보기술 이런 것들이 발달하면서 의료기술도 많이 발전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인식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병원도 아주 극심한 경영 환경에, 경쟁 환경에 놓여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도 이런 경영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병원이라 하면 아직까지는 공공재의 인식이 강하고, 그리고 사람의 생명이나 건강과 관련된 일을 하기 때문에 그 병원에서 이익을 추구하고 경영 관리를 한다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인식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일반 영리 기업에 비해서 경영 관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 그것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는 수준도 조금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이라는 기관도 하나의 기관으로서 그 기관이 존속해야 하고, 그리고 의료기술의 개발이라든지 치료 환경의 개선 등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 창출이 필요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경영 관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의료기관의 회계 정보가
재무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을 해서 향후 의료기관이 개발하고 확립해야 할 회계 정보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재무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어떤 기초 자료로서 활용하고자 수행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회계 정보의 특성을 독립 변수로 설정하고 경영 성과를 종속 변수로 설정해서 연구를 수행하였는데요. 회계 정보의 특성에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눠보면 정보 범위와 적시성, 요약화, 통합성으로 나누게 됩니다. 정보 범위는 회계 정보가 제시하는 여러 폭넓은 정보를 얘기를 하고 적시성은 필요한 정보가 필요할 때에 적절히 이용되는지 그리고 요약화는 여러 흩어진 정보들을 통합적으로 요약하여 분기별로 아니면 시기별로 잘 제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합성은 한 부서가 아니라 여러 부서의 다른 정보들을 통합하여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 등을 분석하기 위해 구분하였습니다. 그래서 연구의 가설을 보면 회계 정보 특성은 경영 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설정을 하였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는 회계 정보의 특성 중 정보 범위는 재무 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리고 회계 정보의 특성 중 적시성은 재무 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세 번째로는 회계 정보의 특성 중 요약화는 재무 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회계 정보의 특성 중 통합성은 재무 성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설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설문지를 통해서 조사를 하였는데요. 설문지는 일반적 특성을 비롯해서 회계정보 특성과 경영 성과의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연구 대상자는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에 소재하고 있는 의료기관 종사자 중 회계정보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표본의 수는 G파워를 활용해서 탈락률을 고려한 총 105부를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하였고요. 그 중에서 총 99부의 유효 설문지를 이용해 통계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습니다. 그 자료를 통해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한 분석을 실시하였는데요. 일반적 특성은 빈도 분석을 이용해서 분석하고 그리고 연구 도구에 대한 신뢰도 분석과 가설 검증을 위한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일반적 특성에 대한 결과를 보시면 성별에서는 여성이 조금 더 많은 편이었고요. 연령은 20, 30대가 가장 많았고 최종 학력은 전문대 졸업 이하나 대학교 졸업 등이 많았습니다. 이런 특성들을 봤을 때 의료기관의 근로자의 특성을 잘 반영한다고 할 수 있고요. 연구 도구에 대한 신뢰도 분석을 한번 보면 연구 도구의 신뢰도들이 제일 낮은 것이 0.736에서부터 가장 높게는 0.902까지 아주 높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어서 본 연구의 결과를 나타내기에 적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계정보 특성과 재무성과의 관계에 대해 알아본 다중회귀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회계정보 특성의 요인 중 통합성만 재무성과에 유리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론은 방금 말씀드린 것과 동일하게 기술이 되어 있고요. 이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시사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우선 방금 그 연구 결과에서 통합성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실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데 있어서는 한 부서만 독립적으로 일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진료부나 검사 그리고 치료 여러 부서들이 함께 협력하여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런 회계 정보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정보 범위나 그리고 적시성, 요약화 모두가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에 비해 통합성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다른 것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또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요인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의료기관이 이렇게 경영 관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그에 대한 필요성이 많이 인지되지 않고 있고 관련된 연구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더 많은 연구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발표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울산대의 변소련 선생님께서 경영 능력이 보상 정책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 변설원이라고 합니다. 지금 울산대학교에서 강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동의대학교에서 경영학과 일반대학원의 박사과정으로 지금 있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거는 그 경영자 능력이 보상 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회계학에서 관리액에서는 경영자 능력에 대한 연구가 주로 많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관리에게는 결국에는 계획과 통제를 다루는 분야인 거고, 결국에는 경영 의사결정을 다루는 것입니다. 경영 의사결정이라고 하면 전략적 의사결정과 성과평가를 다루는 부분이고, 여기서 성과평가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일환으로서 경영자 보상을 많이 다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경영자 보상에 영향을 미치는 비재무적 요인인 경영자 능력이 보상 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하겠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선행 연구들에서는 경영자 능력이 보상 수준에 미치는 영향만을 주로 많이 분석을 했었습니다. 이에 반해가지고 경영자 능력이 성과보상 민감도에 대해서는 분석한 연구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경영자 능력에 대한 보상 수준뿐만 아니라 성과보상 민감도도 다 같이 분석을 해서 경영자 능력에 따른 보상 정책에 대한 전체적인 통합적인 분석을 한번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영자 능력, 일단 서현 연구에 따라서 경영자 능력이 보상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일반적으로 먼저는 고차원과 정훈 같은 경우가 경영자 능력이 증가를 하게 되어지면 보상 수준이 증가되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형태에 대한 어떤 경영자 능력의 측정치인 거지만 경영자의 예측 정보를 갖다가 경영자 능력으로 봤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경영자 능력이 증가하게 되어지면 경영자의 보상 수준은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고착률과 저문 같은 경우에는 경영자가 자기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 경영자가 자기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 경영자 능력과 경영자 보상 수준에 대한 양의 관계가 감소되어진다고 합니다. 이 말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 경영자가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미 경영자 능력에 따른 기업 가치로 인해 가지고 이미 경영자가 보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영자 능력에 따른 보상 수준은 그만큼 줄어든다고 보는 겁니다. 이 말은 결국에는 이 말은 결국에는 경영자 능력에 따른 추가적인 보상이 수행되어진다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수와 김경에도 마찬가지로 분석 모형에서는 경영자 능력과 보상을 수행하기 위해 가지고 통제 변수로서 단기와 정기에 대한 보상 수준을 통제를 하고 경영자 능력과 보상 수준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기존에 나와 있는 능력과 보상 수준에 대한 결과를 보게 되어지면 그러니까 경영자 능력이 증가하면 할수록 성과 이외에 추가적인 보상 프리미엄이 더 추가되어진다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 이러한 부분을 갖다가 우리는 일반적으로 경영자 능력 가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건 이제 선행 연구에서 주로 이제 많이 다루었던 것이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성과 보상 쪽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경영자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기업 가치에 대한 경영자의 기여도를 보통 경영자의 능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선행 연구들에서는 경영자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가지고 어떤 생산성이라든지 전년도 수익률과 같은 기업 성과를 바로 경영자 능력에 대한 측정치로 이용을 하거나 아니면 높은 경영 성과에 대한 선행 지표로서 경영자의 학력이나 배경이나 이러한 경영자 특성 요인들을 경영자 능력의 대응치로 활용을 합니다. 결국에는 경영자 능력이 높다는 말은 이전 연도의 성과가 그러니까 이전 연도의 성과가 높다는 의미인 것이고 그리고 결국에는 성과가 높기 때문에 그만큼 높은 성과를 많이 받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앞에 이제 경영자 능력 가설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영자 능력에 대한 높은 보상 수준은
높은 성과에 근거한 보상으로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경영자 능력 가설이라든지 성과 보상 가설이라든지 어떤 방법, 어떤 이론, 어떤 가설을 우리가 적용시키더라도 결국에는 경영자 능력이 증가하게 되어지면 보상 수준은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가설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두 번째 가설은 경영자 능력에 따른 성과 보상 민감도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인데 이것은 앞서 얘기했던 경영자 능력 가설과 성과 보상 가설에 따라 가지고 성과 보상 민감도에 대한 방향성은 달라집니다. 가령 경영자 능력 가설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경영자 능력에 따라서 성과 이외에 추가적인 보상이 실시가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경영자 능력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성과 보상 민감도는 오히려 감소가 되어질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과 보상 민감도라고 하는 것은 성과에 대한 보상 민감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과 한 단위 증가에 대한 보상에 대한 증가분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 경영자 능력 가설은 능력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성과 보상 민감도는 감소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이에 반해 가지고 성과 보상 가설에 따르면 능력이 높다는 것은 결국에는 성과가 높다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보상이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과 보상 가설에 따르면 경영자 능력이 높을수록 성과 보상 민감도는 더 이제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리고 그 밀브론이라는 연구자에 의하면 유인보상 제도에서 경영자 능력은 성과 지표의 정보력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성과 지표의 정보력이 좋으면 경영자 보상 계약의 신뢰성이 많기 때문에 경영자 자신의 보상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더욱더 성과에 근거해서 보상을 지급받으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결국 성과 보상 가설에 따르면은 경영자 능력이 성과 보상 민감도를 증폭시킬 수 있는 기제로서에 대한 역할도 수행할 수 있다고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경영자 능력 가설과 성과 보상 가설에 따라서 성과 보상 민감도에 대한 방향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부 가설에 대한 형태로 경영자 능력은 성과 보상 민감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해서 본 연구의 두 번째 가설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일단 연구 가설의 첫 번째 연구 모형입니다. 일단 보통은 이제 그 경영자 보상은 보통 이제 1년의 시차를 두고 전년도 성과에 근거해서 보상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쪽에 ROA가 기업의 성과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종속 변수가 현금 보상이 되어질 겁니다. 현금 보상을 로그치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모형에서 대타원 MA가 경영자 능력을 얘기를 합니다. 경영자 능력은 두 가지 방법에 따라서 우리가 측정을 합니다. 첫 번째 MA1 같은 경우에는 생산성 자료 보랍분석에 따른 경영자 능력에 대한 측정치이고 그리고 MA2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산업조정 수익률에 대한 3년치 평균을 이용을 해서 경영자의 능력을 측정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 가설에서 그러니까 가설 1이 수락이 되어지려고 하면 경영자 능력 가설이든 성과보상 가설이든 모형에서 대타원은 유의한 양의 값을 가지면 첫 번째 가설은 이제 우리가 첫 번째 가설을 수락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경영자 능력 이외에 능력이 보상에 미치는 영향을 명백하게 우리가 분석하기 위해서 경영자 보상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어떤 특성 변수들을 통계 변수로 추가했습니다. 자, 두 번째 가설은 경영자 능력에 따른 성과 보상 민감도를 분석한 연구입니다. 종속 변수로는 그 경영자 보상에 대한 현금 보상에 대한 증가분입니다. 또 그 다음에 대타원 같은 경우에도 성과에 대한 증가분이고 이따가 우리가 성과를 보겠는데 성과는 ROA에 따른 회계적 성과에 대한 증가분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주가에 대한 증가분 RET 연간 누적 수익률에 대한 증가분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 두 번째 모형에서 우리가 핵심 변수는 데타2입니다. 그러니까 경영자 능력하고 성과에 대한 변화분에 대한 상호작용상이 되어질 겁니다. 만약에 그 경영자 능력 가설에 따라 가지고 경영자 능력이 증가하면 할수록 성과 보상 민감도가 증가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 모형에서 대차투 값은 유의한 양의 값을 가질 것이고요. 성과 능력 가설에 따라 가지고 그러니까 성과 능력 가설에 따른다라고 얘기를 하면 대차투 값은 유의한 음의 값을 가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과 보상 가설을 가진다고 하면 대차투 값은 유의한 양의 값을 가질 거라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본 연구에서는 그 경영자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가지고 첫 번째로는 그 이전 연도 산업 평균 수익률에 대한 평균치를 이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료 보락 분석을 이용한 어떤 생산성 모형을 이용을 해서 경영자 능력을 측정을 했습니다. 두 단계에 거쳐가지고 능력을 측정을 했는데, 먼저 1단계는 자료 보락 분석을 통해 가지고 경영자의 투입 대비 산출량에 대한 생산성을 먼저 측정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측정되어진 생산성, 즉 효율성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효율성에서 여러 가지 기업 특성 요인을 제거한 2단계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특성 요인을 제거하게 되어지면 그 나머지 남는 게 결국에는 경영자 능력에 따른 효율성, 즉 생산성에 대한 증가분을 얘기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M5를 우리가 측정을 했습니다. 자, 표본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 유인물의 그 표 1에 표본 구성을 얘기를 했고요. 2012년부터 2012년부터 2019년까지 금융위기를 제외한 모든 기업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자, 그리고 재무자료 같은 경우에 그 재무와 주가 자료는 주로 TS2000을 통해서 입수를 했고, 경영자 능력을 측정하는 거나 또는 그 보상을 측정할 때 우리가 추가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자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전자공인 시스템, 다트 시스템에 들어가서 추가적으로 자료를 확보를 했습니다. 자, 기술 통계 분석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관관계 분석인데요. 일단 여기서 두 가지만 더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4번, 자, 1번 같은 경우가 그 차기 연도의 경영자 보상이 되어질 거고, 그 다음에 6번하고 7번이 경영자 능력입니다. 맨 윗칸에 보시면은 그 6번하고 7번이 경영자 능력 두 가지에 대한 측정치인데, 그 경영자 능력이 증가, 경영자 능력과 차기 보상에 대해서는 플러스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실증 위에서도 실증 분석을 해보겠지만, 가설 검증을 해보겠지만, 일단은 첫 번째 가설이 일단 우리가 유의하다는 라고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과 보상 민감도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3번에 보시면은 이게 보상의 변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성과의 변화 부분이 이게 4번하고 5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봐보시면 회계 성과 변화하고 이제 보상의 변화는 이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데 반해가지고 RET 그 기업의 주식 성과 변화하고 보상하고에 대한 상관관계는 뭐 이렇게 뭐 특별하게 유의성을 발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단순 상관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설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인과관계를 살펴보는 회계 분석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연구에 대한 분석 모형인데, 자, 그 경영자 능력 두 가지 상이한 경영자 능력을 사용하더라도 두 가지 모형에서 모두 각각 1%와 5%의 플러스 값을 가지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자, 이 말은 결국에는 경영자 능력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보상 수준은 그만큼 더 증가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 이건 앞서 얘기했듯이 경영자 능력 가설에 따라서도 설명이 가능한 부분인 거고, 그 다음에 성과 보상 가설에 따라서도 설명이 가능한 부분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설에 대한 통계 분석 결과인데, 일단은 여기 그 표의 두 번째 칼럼에서 보시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모든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성과의 근거에서는 다 보상이 지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이 그 성과 변화에 대한 능력에 대한 상호작용함입니다. 자, 보시면 처음에는 이게 플러스 값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마이너스 값으로 유의한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에는 뭐냐면 앞에 분석을 통해 가지고 능력에 따라 가지고 경영자의 보상 수준은 증가를 하는 거지만 그렇지만 그 성과 보상 민감도를 오히려 감소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경영자 능력 가설보다는 성과 보상 가설보다는 경영자 능력 가설을 더 지지한다고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겠고요. 요거에 대해 가지고 조금 더 우리가 추가적으로 간검성 분석을 하기 위해 가지고 경영자 능력 변수를 갖다가 어떤 수준 변수로 사용을 한 게 아니라 경영자 능력 가설을 갖다가 크기 순서로 나열을 했을 때 중간 50%를 제외하고 상위 25%와 하위 25%에 대한 성과 보상 민감도를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상위 25%면 1 아니면 0인 경영자 능력에 대한 더비 변수를 이용을 해서 상호작용을 이용을 해서 분석을 해본 결과 역시나 마찬가지로 마이너스에 대한 위한 다 마이너스 값으로 분석되어졌습니다. 이 말은 경영자 능력이 높은 집단이 작은 집단에 비해 가지고 성과 보상 민감도가 그만큼 감소한다는 말입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앞의 분석과 똑같이 경영자 능력 가설을 지지하는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결론에 보시게 되어지면 분석 결과는 경영자 능력이 높을수록 차기 보상 수준은 증가하지만 성과 보상 민감도는 오히려 가설을 해서 전체적으로 경영자 능력 가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어졌고, 이거는 아무래도 우리가 그러니까 보상에 대한 추가적인 프리미엄에 대한 연구에서 주로 이제 위험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위험 말고도 경영자 능력이라고 하는 경영자의 특성 요인도 마찬가지로 일종의 추가적인 보상에 대한 설명 요인으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한계점 및 미래 연구 방향으로는 일단 경영자 능력에 대한 측정을 할 때 측정 오류에 대해서는 배제를 하지 못한다는 부분인 거고, 그 다음에 경영자 보상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기업 지배구조 변수를 많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데 이 논문에서는 지배구조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향후 좀 보완되어진 연구에서는 기업 지배구조를 고려를 해서 좀 이론적으로 탄탄하게 해서 좀 연구를 완성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발표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동일학교 이성중 선생님의 세무사의 활동 요인이 고객 만족도 및 재방문 행동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대학교 경영과학사전 이승준입니다. 제가 발표할 논문은 세무사의 활동 요인이 고객 만족도 및 재방문 활동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연구에 대해서는 근래 영상 회사 세무사 등 전문 인력 공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기업 개인과 기업의 세무 업무를 대행해주는 세무사 사회에서 많은 변화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홈택스 서비스의 실제 변경이 이루어지면서 세무 행정 절차가 간소화되고 납세인들이 직접 세무 신고를 함으로써 세무 서비스 시간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경기 침체,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배우라고 세무 서비스 수요가 급감하면서 경쟁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새로운 마케팅 분석이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서양 연구들의 결과를 토대로 세무 대리인의 영향 요소 중 이용자 만족도와 행동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하였습니다. 첫째, 세무 대리인의 영향을 전문성, 신뢰성, 확신성, 응답성, 유연성, 공감성으로 세분화하고 이러한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이 비용과 서비스 만족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습니다. 둘째, 이용자 만족도를 비용 만족도와 서비스 만족도로 구분하여 각각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습니다.
셋째, 세무 대리인의 구체적인 요인들이 이용자를 어떻게 만족시키고 그 결과 제도 제방과 추천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이론적 배경, 이론적 배경입니다. 세무 대리란 고객 전문 지식 등이 부족하여 세법에 관한 일련의 기장 조정 신고 등의 업무를 전문 세무 업무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세무사 등 전문 자격자에게 유용한 것을 말합니다. 세무 대리인은 전문 지식을 갖춘 자가 공적 사적 업무에 대해 대리하여 관련 업무 처리한 자를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선행명부는 서울시립대학교 정하영 박사님 논문과 박연자, 김관영 박사님들의 논문을 많이 인용하였습니다. 연구 고영은 독립 변수로 세무대리인의 역량, 전문성, 구체적 요인으로 전문성, 신뢰성, 확실성, 대응성, 공감성으로 구분하였고 매개 변수로는 만족도, 비용 만족도, 서비스 만족도로 구분하였습니다. 종속 변수로서는 행동 의도로, 재방문 의도, 추천 의도로 구분하였습니다. 가설 설정은 독립 변수의 세무 대리인의 역량은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가설을 설정했습니다. 구체적인 가설로 가설 H1은 세무 대리인의 역량 중 전문성은 만족도 중 비용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설정했습니다. 가설 H2는 세무 대리인의 역량은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설정했습니다. 자료수 및 연구도구 자료 수집 기간은 2022년 1월 15일부터 3월 14일까지 부산 경남도 경상남도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중 세무 대리인을 이용하여 세무 대리인을 이용하는 중소기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구글 설문지를 이용하여 전자설문 조사 방법을 실시했습니다. 409명이 응답을 하였고 불성실한 2분을 제외하고 유효 설문지를 통계 분석에 활용하였습니다.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남자의 비율이 302명으로 74%였고 40, 50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선택적 요인 분석. 선택적 요인 분석을 통해 외생 변수는 전문성, 신뢰성, 확신성, 대응성, 공감성의 5개 요인을 묶었고 외생 변수에 대한 선택적 요인 분석을 통해 비용 만족도, 서비스 만족도, 재방문 의도, 추천 의도의 4개 요인으로 묶었습니다. 확인적 요인 분석과 다양성 검사. GPI와 AGPI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외에는 적합하다고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모형 적합도는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확인적 요인 분석과 다양성 검사에서 지금 P 값이 0.5, 0.05 이하면은 양호한 것인데 전부 다 0이 나와서 대체적으로 좋은 것, 영향력이 좋다고 나타났습니다. 지금 비용 만족도와 서비스 만족도, 재방문도 이쪽도 P 값이 0.05 이하로 나와서 영향력이 좋다고 나타났습니다. 실증적 근거 분석 가설 검증에서 H1-3, H1-4, 그리고 H1-7은
P값이 0.05 이상이어서 기각되었습니다.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외에는 다 0.05 이하라서 모두 채택되고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이것을 가설 검증 결과를 연구 모형으로 나타내면 실선은 영향력이 있는 것이고 점선은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입니다. 본점은 세무 대리 역량이 만족도로 매개하여 행동 5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실증 분석에 그 의의가 있다. 연구 가설 검증을 통해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생 변수의 세무 대리인의 영향은 선택적 요인 분석과 확인적 요인 분석을 통해 전문성, 신뢰성, 확신성, 대응성, 공감성의 5개 요인으로 묶였습니다. 그리고 외생 변수는 선택적 요인과 확인적 요인 분석을 통해 비용 만족도, 서비스 만족도, 재방문 의도, 추천 의도의 4개 요인으로 묶였습니다. 세무대리 역량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는 가설은 분석한 결과 전문성, 신뢰성, 공감성이 비용 만족도에 영향을 미쳤고 또한 전문성, 확신성, 대응성, 공감성은 서비스 만족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확신성과 대응성은 비용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신뢰성은 서비스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세무대리인에 대한 만족도가 행동 모델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분석한 결과 비용 만족도와 서비스 만족도는 재방문 의도와 추천 의도에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미쳐졌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긴 시간 동안 발표해 주시고 또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는 앞에 발표한 여러 논문들 중에서 코멘트, 토론 또는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서로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줌을 이용하고 계시는 분들은 혹시 질문하시거나 토론하실 내용이 있으면 손들기를 해주시고요. 지금 이제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하실 분 계시면 발표해 주십시오. 예, 혹시 줌에 혹시 손들기 되어 있는 분 없으십니까? 한번 체크해 봐 주시고요. 예, 특별히 코멘트나 질문이 없는 관계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긴 시간 동안 발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회장님께서 총평과 마무리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많이 그 발표하시는 걸 보니까 처음에 발표할 때보다도 이제 2차례, 3차례 이렇게 발표하니까 노련하게 발표를 잘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줌에서도 서울에서 몇 분이 들어와 있는데 문자가 계속 이제 그 메모가 와서 여러 가지 그냥 축하한다 하고 그쪽에서 지금 발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있지만은
여기에서 하는 오프라인은 여러분들이 각각 나름대로 성실하게 준비해가지고 잘 발표를 해서 수학여행 잘 끝났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모두 호평으로 하면서 오늘 학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2022년도 한국전산회계학회 그리고 실천경영학회 공동 추계 발표대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 기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잠시 나와주셔서 전체적으로 기념 촬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